나는 민다나오 섬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늦둥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심장이 약해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팠지만 우리 마을에서 제대로 된 병원까지는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게다가 우리 가족에게 정밀 검사와 수술비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죠. 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노인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집 앞 작은 마당에 앉아 글을 쓰시거나 오래된 사진첩을 보곤 하셨어요. 그 사진첩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아버지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이상한 깃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건 태극기야, 안젤리카. 내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의 국기지. 어린 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필리핀도 아닌데 왜 다른 나라를 지켰다는 건지, 아버지는 왜 그 나라에 대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 나라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 사진첩을 넘기며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1950년 22살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듣고 필리핀 군대에 자원했다고요. 진흙과 눈 속에서 싸웠던 이야기, 철원 전투에서 부상당한 한국군 소년을 업고 산을 넘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우리가 한국을 떠나던 날, 한 노인이 내 손을 잡고 울면서 고맙다고 하셨어. 아무것도 없는 그 노인이 자신의 반지를 내게 주셨지. 그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해. 나는 선생님이 되었고, 아버지는 점점 연로해지셨습니다. 그래도 매년 6월이면 마을 중앙광장에서 열리는 참전용사 기념식에 군복을 차려입고 참석하셨죠. 하지만 한국 정부나 대사관에서 온 사람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태극기는 책에서만 보는 것이었죠. 나의 심장 상태는 해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43살이 되던 해, 결국 지역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승모판막 폐쇄 부전증과 부정맥, 그리고 심방 중격결손까지. 앞으로 1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닐라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비용이 약 120만 페소가 필요합니다. 그 돈은 제가 교사로 3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안젤리카, 내 심장이 안 좋다고 들었다.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어. 아버지는 침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태극기 배지, 흑백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참전 증서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야. 내가 그들을 도왔듯이 그들도 너를 도와줄 거야. 믿어도 좋아. 그날 밤 아버지와 나는 함께 한국 대사관으로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참전 증서, 내 진단서, 그리고 가족 사진을 동봉했어요. 내가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70년도 더 지난 전쟁, 지구 반대편 나라의 이야기가 내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믿으며 살아오셨고 지금 나는 그 믿음에 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일주일, 한 달,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우체부를 기다리다 실망하는 날들이 이어졌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약해졌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어요. 절망 속에서 저는 마닐라 의료센터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상담을 받았지만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심장 상태는 필리핀에서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이 최소 5만 달러는 필요할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저는 작은 노트에 유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학생들에게, 동료 교사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남길 말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을 우체부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푸른색 테두리가 있는 공식 봉투가 들려 있었고, 발신인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처음에 참전용사 후손 지원 프로그램은 1차 가족으로 제한되어 있어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단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한국보훈처가 특별 케이스로 제 사례를 검토했고 심장 수술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93세의 노인이 손을 떨며 태극기 배지를 꺼내 가슴에 달았습니다. 내가 널 살려주겠다고 말했지.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야. 일주일 후 마닐라 대사관에서 직원이 직접 우리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울 아산병원이 심장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복합 판막 수술과 선천성, 심장 결손 치료 성공률이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나 독일 심장센터보다 높다고 했어요. 의료진도 참전국 후손을 위한 특별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병 환자를 위한 항공 이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한국 정부와 병원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 3위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알려진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수술. 성공률이 97%를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6,000건 이상의 심장수술을 하는 병원이라고 했어요. 제 마을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는 자신의 군복을 정성스레 다림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여행 가방을 놓았어요. 낡은 군복과 새 여행 가방이 나란히 놓인 모습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함께 가셔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난 너무 늙었어. 한국에 가면 내 기억 속 모습과 달라 실망할지도 몰라. 대신 내가 내 눈이 되어 그곳을 봐주렴. 출발 당일,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우리 마을에 시원한 비가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좋은 징조라며 미소 지으셨어요. 비는 생명을 가져오지. 한국은 내게 두 번째 생명을 줄 거야. 마닐라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건넜던 그 바다를 이제 제가 다시 건너는 것이라고. 그분이 피를 흘렸던 나라에서 제가 새로운 심장 박동을 얻게 될 거라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70년 동안 왜 그토록 한국을 이야기하셨는지.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마음속에 심어진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심장은 놀라움과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동 출입국 시스템,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전쟁의 상흔이 남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입국장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보훈처 소속 김지원 씨로 앞으로 제 한국 체류를 도울 코디네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극기가 그려진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산토스 선생님, 70년 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용사의 딸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원 씨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아버지의 참전 기록을 찾아봤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페드로 산토스 상병은 1951년 철원 전투에서 부상당한 18살 한국군 소년을 구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소년이 살아남아 의사가 되었고 그의 손자가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외과 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구한 소년의 손자가 지금 제 심장을 살리게 될 거라니 운명이라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제가 본 어떤 병원과도 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와 깨끗한 시설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접수부터 검사까지 단 15분 만에 이루어졌고 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5명의 전문의가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심장외과 김도윤 교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50대 중반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페드로 산토스 상병에게 목숨을 비쳤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승모판 협착과 폐쇄 부전이 동시에 있었고 심방 중격에는 3cm 크기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의사들이 수술을 꺼렸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우리 병원은 이런 복합 심장 수술을 연간 200건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수술 전날 밤 간호사가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병실 TV에서 제 이야기가 방송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참전 용사의 딸을 위해 한국 의료진이 힘을 모았다는 내용이었고 많은 시민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 할머니는 제 이불을 정돈해 주시며 어눌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 여기 의사들 세계 최고야. 수술 당일 아침 제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70년 전 이 땅을 위해 싸웠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자 10명 가까운 의료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모두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취 전 김 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영웅입니다. 이제 저희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마취가 들어가며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아버지의 젊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분이 군복을 입고 미소 짓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인공 판막으로 승모판을 대체하고 심방 중격의 구멍을 막는 복잡한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3번이나 제 심장을 멈추고 다시 뛰게 해야 했으며 한때는 상황이 위태로웠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흐릿한 시야로 본 것은 창가에 걸린 태극기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산토스 씨,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요. 통증 속에서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희생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채 다시 일어선 이 도시처럼 제 심장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사흘째 되는 날, 간호사가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훈처에서 마련한 화상통화였습니다. 필리핀 마을의 작은 보건소에 임시 통신 장비가 설치되었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안젤리카, 내 얼굴이 환하구나. 심장이 잘 뛰고 있니?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보관하던 낡은 전투 일지를 화면에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보훈처에서 연락이 왔다. 내 전투 기록을 모아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구나.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보존하는 프로젝트라고 했어. 수술 이후 저에 대한 관심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병실에는 매일 신선한 과일과 꽃바구니가 배달되었습니다. 보내니는 대부분 제가 모르는 한국 시민들이었습니다. 메시지 카드에는 용사의 딸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자유, 잊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공 판막 적응을 위한 약물 조정과 재활 치료가 매일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간호사들은 3시간마다 정확히 병실을 방문했고 환자 1명당 담당 간호사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집중 케어였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제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간호사들은 제가 필리핀 음식이 그립다고 했을 때 아도보 요리법을 찾아 병원 식당에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은 필리핀 교민회에서 온 자원봉사자가 찾아와 마을 소식과 함께 망고 과일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수술 후 2주차, 지원 씨가 제게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산토스 선생님의 이야기를 공유해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전용사 후손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이야기와 제가 받은 은혜를 알리는 일이 의미 있을 것 같아 동의했습니다. 지원 씨는 제 병실에서 짧은 인터뷰 영상을 찍었고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 제 이야기는 한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필리핀 참전 용사 딸이 올랐고 여러 뉴스 채널에서 제 사연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 만에 조회수 20만을 넘었고 응원 댓글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싸웠고 이제 저는 한국에서 다시 숨쉬게 되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많은 한국인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계속해서 확산되었고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취재를 요청해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참전 용사 후손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회복 중에도 저는 많은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대학생들, 퇴역 군인들, 심지어 아버지와 같은 지역에서 싸웠던 한국 참전 용사의 가족도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한 노신사는 아버지와 같은 부대에서 통역병으로 일했다며 필리핀 군인들의 용맹함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평생 이야기했던 한국인의 마음이구나. 감사를 잊지 않는 그 정신이구나. 처음으로 제 가슴은 심장 때문이 아닌 깊은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퇴원을 앞둔 마지막 주 병원 재활센터에서 만난 젊은 언어치료사가 제게 간단한 한국어 수업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지만 한글의 독특한 구조와 과학적인 원리에 매료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창의성에 감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문장을 완벽하게 발음하는 것이 제 작은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로 한국어 인사를 했을 때 노인의 웃음소리가 필리핀 마을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후 45일째 되는 날 주치의는 제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산병원 심장재활센터에서는 귀국 후 관리 계획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6개월간의 약물 처방과 필리핀 현지 의사와의 원격 진료 일정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검진에서 김 교수는 제 심장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고 혈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이제 건강한 40대 여성의 심장과 같아요. 앞으로 3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귀국 전날 보훈처에서는 작은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원 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그리고 제 사연을 접한 여러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행사장에는 아버지와 비슷한 세대의 한국 참전 용사 5분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90대의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필리핀 전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에게 우리의 감사를 전해주세요. 환송회에서 보훈처장은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참전 사진과 기록을 담은 책자와 함께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한국전쟁 참전 훈장이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적 오류로 전달되지 못했던 훈장이 70년 만에 저를 통해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제가 일하는 민다나오 학교를 한-필 우정학교로 지정하고 교육시설과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2명의 학생이 한국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원 씨는 제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답했습니다. 의료기술이나 편리한 시설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2025년 5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필리핀 민다나오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영웅의 딸을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학교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광장 중앙에 앉아 계셨습니다. 군복을 입은 노인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오래된 참전 배지와 함께 새로운 훈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그의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진들은 단순한 오래된 기억이 아닌 제 삶과 직접 연결된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지내던 막사의 이야기, 한국 전우들과 나눈 음식 이야기, 그리고 한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칠판에 한글로 감사합니다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전쟁 이야기에서 시작해 제가 경험한 현대 한국의 모습까지.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우리 학교에 새로운 교실과 도서관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설계도에는 참전용사 기념관이라는 작은 공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같은 참전용사들의 이야기가 보존될 예정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저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모였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 수는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의 원리를 신기해했고 K-팝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아산병원에서 원격 화상 진료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제 심장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년에 필리핀 마닐라에 서울 아산병원 협력의료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참전용사 가족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에요. 그날 저녁 마을 뒷산에 올라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70년 전 본 한국의 하늘과 제가 본 서울의 하늘은 달랐지만 그 아래에서 피어난 인연은 세대를 뛰어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실 벽에는 이제 2개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필리핀 국기와 태극기. 그 사이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이 있습니다. 수술 후 병원 창가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제 미소 속에는 2번째 삶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한국에서 싸웠고 나는 한국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되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한국에서 미래를 만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을에서 피어난 작은 한국 사랑은 아버지의 군복 주머니에 담겨온 오래된 인연이 맺은 새로운 열매였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